네, 오늘도 이제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장 얘기 염이사님께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염승환 이사님 바로 만나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도 미국장 분위기가 오늘은 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사님. 근데 최근에 뭐 오미크론 확산 그리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스탠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12월 FOMC 이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뭐 좀 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 이제 변동성이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네. 뭐 변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FMC에서 또 테이퍼링 가속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참가자분들이 좀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뭐 헝다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악재들이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올라가도 좀 불안한 심리는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의 그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기술주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있죠. 비트코인도 막 급락을 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한국 증시에도 좀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분명한 건 한국은 그 5개월 전부터 미리 조정을 다 받았어요. 이미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이 급나가는데 한국은 또 반대로 이렇게 지난 11월 그 정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 증시가 이런 악재들을 사실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들이고 충분히 지난 4, 5개월간의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가 돌아서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증시의 3분의 1이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빠질 때도 한 번 빠지면요 이게 추세적으로 그냥 쭉쭉쭉 밀려가지고 아무리 가려고 애를 써도 지금 쉽게 못 돌리는데 그게 지난 몇 달 동안의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방향이 또 바뀌어 버렸죠. 위쪽으로 이제 누구나 지금 인정할 정도로 아 이제 반도체는 다 괜찮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그냥 멱살 잡고 올려버리고 있어요 증시를.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생겨도 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도 빠지겠거니 했는데 결국엔 코스피가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보실 때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피를 볼 때는 반도체, IT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한 기업들이 과연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 기업들 주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최근에 어쨌든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코스피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게 좀 다른 게 옛날에는 바이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는데 요즘엔 바이오가요 뭐 크게 오르지도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증시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여기서 이제 시총이 많이 이제 불러졌던 업종이 엔터나 아니면 게임이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 이쪽 시총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급락을 하니까 어제 코스닥은 변동성이 엄청 컸죠. 또 거기에 2차 전지 소재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시총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과 지금 코스피는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려운 그 시총 구조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제일 컸거든요, 코스닥도.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당분간 지금 이런 구조라면 결국 코스닥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지난 몇 달간 좋았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뭐 전기, 전자,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건 반도체인 거예요, 결국에는? 거의 반도체고요. 그러니까 지난 네. 3주간 이게 체크를 해봤는데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3조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합쳐가지고 3조 샀고 지난달에 외국인들 그러니까 11월 이렇게 다 체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2조 7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샀는데 그 대부분을 그냥 다 반도체 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일부 뭐 게임, 엔터, 금융주 쪽도 일부 매수를 했는데 이쪽은 뭐 그렇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외국인 투자들은 반도체 그 어떤 이제 디램 현물가라든가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쪽으로 좀 강하게 좀 베팅을 하면서 IT 업종 위주로 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줬고 좀 안타까운 거는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은 정말 열심히 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많이 빠질 때마다 줍줍을 잘 하셨는데
11월 달에는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버리고 다 2차 전지랑 뭐 게임, NFT, 네. 메타버스로 갔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네.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 또 반대로 상황이 미국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한국이 훨씬 좋고 또 메타버스나 NFT 이쪽이 또 갑자기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일부 종목들은요 고점에서 벌써 30%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만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기업은 너무 안 가는데 장도 안 좋고 그런데 옆 동네 미국은 날아다니고 거기에 또 NFT나 메타버스는 뭐 이거 완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하고 딴 세상에 있는 네. 기업처럼 막 움직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포모라 그러죠. 포모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찰리 먼거란 분이 워런 버핏 친구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질투심을 무조건 버리라고 그랬어요. 주식 투자할 때. 그게 사람의 판단을 흐려버린대요, 그냥. 예, 그런 이제 또 명언도 좀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정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자기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옮겨가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한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내가 좀 대응하기가 어려우면 시장이 이제 뻔히 빠지는 거 알지만 사실 바닥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그걸 정확히 예측 못하고요. 정확히 바닥을 내가 알아도요. 현금화했을 때 다시 사기가 또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셨잖아요. 2,800까지 갔다가 분위기가 2,600 갈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근데 갑자기 지금 3,000 근처까지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하고 기업만 믿고 내가 그게 내가 분석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2차 전지나 메타버스 게임주 쪽으로 이제 옮겨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쪽 섹터가 워낙 조정이 강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다시피 좀 이쪽은 이쪽대로 놔두고 최근에 좀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는 포트 수정을 조금 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반도체도 사실은 네. 지금 좀 늦었어요. 하시려면 11월에 이미 하셨어야 되고 좀 늦었죠. 그때보다 지금 벌써 삼성전자가 10%나 올랐고 네. 소부장 기업들은 많게는 30% 이상 오른 기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좀 빨리 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인하고 사면요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물릴 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근데 그게 무서워서 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 NFT나 이쪽은 좀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전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내년에 분명히 움직이는데 단 이제는 다 가질 않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NFT나 게임이나 엔터 미디어 중에 옥석을 가리셔가지고 그냥 이건 곁다리로 간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찐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게임주라면 대형 IP를 갖고 있는 게임들이 있죠. 게임주들 중에 뭐 NC소프트, 뭐 크래프톤도 있을 거고, 뭐 펄어비스라든가 컴투스 같은 기업들은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어요.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좀 저는 오히려 교체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여전히 뭐 매력적인 기업들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고 싶었던 기업들이 이미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지 마시고 좀 내려오는 걸 이용해서 분명히 변동성 나옵니다. 이게 네. 한 번에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 더 건전하고 이게 주가라는 게 이번에 게임주도 보셨지만 그냥 달려버렸잖아요. 10월, 11월 달에 휴유증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 흐름이 또 뭐 언제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늦었다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접근해 보시고 이럴 때 조정받으면 내가 어떤 반도체 기업을 살까 공부를 미리 해놔야죠. 그래야 빠질 때 사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게 만약에 반도체 조정 나올 때 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살까 미리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 여전히 뭐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안 오른 반도체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몇 개 있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공부하셔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먼저 움직인 감이 있고 네.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갔잖아요. 네. 외국계 증권사들의 뷰가 바뀌는 것도 한 몫을 좀
하고 있어요. 다 어렵다 했는데 최근에 그 기조들이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때 모건 스탠리였죠. 그때 음. 이제 겨울이 온다고 보고서를 내고, 근데 생각보다 겨울이 춥진 않을 것 같다. 또 약간 수정을 해버렸죠. 네. 했고, CLSA가 역시 거기도 이제 삼성전자 한때 목표 주가 막 낮춰가지고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모건 스탠리랑 이 두 개 증권사가 좀 낮추면서 이제 증시가 폭락해 버렸죠. 그때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근데 최근에 CLSA도 어제 이렇게 내용들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던 외국계마저도 좀 돌아서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 색깔을 좀 바꾸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던 몇몇 분들이 좀 긍정적인 톤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내년 2분기까지 대부분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을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내년 1분기가 바닥이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그 고정거래가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터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계속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이제 디램 가격만 예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파운드리 모멘텀이 좀 있어요. 3나노 양산이 될 텐데 그게 더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황만 보고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왜냐, 하이닉스랑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메모리까지 나는 한번 이 삼성전자의 어떤 내년의 양산을 기대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넘겨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부분 디램이었어요, 그냥. 예, 그냥 도진 개진이었는데 1등이냐 2등이냐 2차인데 지금은 완전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부장이 워낙 견조한 가운데 눈에 띄는 리포트가 어제 있어서 저희가 한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 전자입니다. 2022년도에 턴어라운드 되는 산업과 종목에 관심을 두자. 뭐 여미사님도 늘 말씀해 주셨던 전략인데 어제 리포트에서 2022년에 관심을 둬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아비코 전자를 네.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주가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DDR5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먼저 갔던 게 심텍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아비코 전자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한 증권사에서 계속 좀 보고서가 나오긴 했었어요. DDR5 관련주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이제 5G 스마트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년도에 이제 그 DDR5가 본격적으로 뭐 PC나 서버 쪽에 탑재가 된다라면은 여기에 관련된 이제 수동 부품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DDR4에서 DDR5로 바뀌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동 부품들이 또 교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거기에 맞게 또 약간 검사도 또 하게 되니까 패키징 쪽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뭐 꼭 아비코 전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그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DDR5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건 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DDR5가 좀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이게 그 점유율이 늘어날지는 그건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비코 전자를 무조건 내년에 DDR5니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 분기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내는데 거기에 좀 잘 맞게 실적을 내주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낙관 평양으로 되게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이게 미스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주가 부러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DDR5 모멘텀인데 생각보다 내년에 침투율이 낮아버리면 이 모멘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도 정확히 맞출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게 맞게 결국에 생각보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더 사야죠. 그때 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적절하게 또 현금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분기 나오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 한 2월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점부터 아비코 전자를 끌고는 가시되 계속 좀 검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DDR5 관련주인 아비코전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미사님을 만나고 기사 대신에 리포트를 읽는 게 좀 버릇이 됐는데 어제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나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위원이 쓴 리포트던데 내년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WOLED TV 패널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던데 이게 계속 얘기는 나왔었던 거잖아요. 정말 이게 현실화되는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에도 계속 나왔고 이제 네. 할 것 같다가 삼성전자가 아예 부인해 버렸어요. 뭐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또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이 네. 이걸 또 이제 보고서로 썼고 그 전부터도 좀 언론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삼성전자한테 달려 있죠. 아니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야 공급을 하고 싶겠죠. 예, 그 많은 물량.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에 한 1,0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 한 200만 대 정도를 공급할 거라고 하고요. 이게 가능성은 높은 게 삼성전자도 QD OLED라는 이제 새로운 패널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TV 패널 이제 드디어 양산을 시작하고 삼성전자도 그걸 받아서 판매를 할 텐데 문제는 물량이 너무 적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OLED TV 시장에서 LG전자와 소니하고 파나소닉이 지금 3파전인데 삼성은 지금 OLED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량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LG밖에 없어요. 네. 전 세계에 지금 만드는 업체가 LG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의 물량 일부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서 전자에 납품하는 거고 전자는 그걸 받아다가 TV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가전업체니까 사실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LG가 아무래도 경쟁 관계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안 썼던 건데 저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쓰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LG 입장에서는 이게 뭐 또 삼성에 넘기면 경쟁 아니냐 이러시는데 LG 디스플레이의 OLED는요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어차피 공장 계속 돌려야 되는데 고정비 나가잖아요. 그걸 메꾸려면 매출을 계속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든 이게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세계 1등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하면 좋은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TV 매출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걸 달성하려면 OLED TV 라인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주는 것 갖고는 벅차거든요. 그래서 LG 물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어제 보니까 LX 세미콘이 그래서 주가 한 20%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개별적인 또 모멘텀이 네.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이런 기업들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이 중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주가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이런 기업들 한번 그 LG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니까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OLED 관련주 뭐 핌스나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등등도 저희가 조금 스터디를 해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 도움이 될까요? 네, 아니 그 네. OLED 시장은 이제 확산되잖아요. 이제 TV 쪽으로도 들어가고 네. 노트북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이패드, AR, VR 기기, 자동차 이게 모든 LCD가 그냥 이제 OLED로 그냥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거기서 이제 답은 정해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으로는 LX 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을 압축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삼성과 LG가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와 종목 위주로 살펴보기는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장 초반에 보니까 반도체도 조금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게임주와 뭐 메타버스, NFT 이쪽 섹터가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네. 또 정책 테마주들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대선도 또 다가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안의 섹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이제 이쪽 섹터는 시장이 안 좋아가요. 사실은 장 좋으면 네. 지금 보면 오늘 또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기 때문에 당분간 대형주 장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네.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기는 어려워요, 환경상.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나 이렇게 좀 한번 조정을 한번 받을 때 그때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테마주들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쨌든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내년 또 초에 새로운 또 정책들이라든가 공약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르다. 다만 이제 건자재라든가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원자력 쪽에 또 방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후보마다 좀 다른데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계속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 대형주 중심의 반도체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하나 소개해주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과하면 부러지고요. 또 많이 빠지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속성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 매력이 큰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으니까 반도체 움직였고 이제 경기 민감주 계속 보시고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뭐 조선, 건설, 뭐 화학, 철강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선주 한번 좀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 LNG선 수주 또 잘 되니까 그래서 오늘 좀 관심주로는 저는 동성 화인텍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이게 LNG 이제 본행제 만드는 업체고 LNG선 수주가 늘어나면 좋은 건데 2018년도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LNG선 수주를 달성을 했고 내년에 카타르라든가 말레이시아 쪽에서 벌써 30척 정도를 이미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니까 LNG선 수주 모멘텀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연료가 LNG를 이제 연료로 쓰는 이제 추진선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벙커CO를 많이 썼어요. 네. 원유를. 근데 이제는 친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LNG로 이제 바꾸는 그런 배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동성하이텍도 거기에 이제 기자재 납품하는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면 소부장 가는 것처럼 조선주가 수주가 늘어나면 역시 거기에 기자재 회사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 내에서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목 공부 저희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염승환 이사의 담대한 예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